밀담 스위스토리즈 첫 번째 사랑 이야기. 연. 원작 시아, 낭독 최연수, 김민주, 송설. 연. 일화 드래곤 홀딩스의 강도혁. 검은색 세단이 여의도 금융거리 안으로 들어섰다. 차 안에는 앞자리에 운전기사와 치 실장, 그리고 뒷좌석에 강도혁이 앉아 있었지만 자동차 엔진 소리는커녕 숨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간간히 강도혁이 들고 있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넘기느라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전부였다.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이 뒤를 돌아보고 말하자 그제야 강도혁은 태블릿 PC에서 눈을 뗐다. 차가 조용히 높은 빌딩 앞에 멈춰섰다. 얼른 먼저 내린 최 실장이 뒷좌석으로 가 문을 열어주자 강도혁의 긴 다리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지나가던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85에 달하는 큰 키와 정장각이 사는 프로포션을 지닌 몸매에 모델인가 싶어 쳐다보던 행인은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흠칫해서 시선을 내리깔았다. 이지적이고 반듯했지만 지나치게 날카로웠다. 특히 눈동자는 시리다 못해 오싹할 정도로 서늘했다. 상무님, 오셨습니까?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정장을 입은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를 건넸다. 모델이 아니라 조폭이었나봐. 누군가 수군댔다가 장정 하나가 노려보는 바람에 희끗 숨을 삼켰다. 여의도 금융거리 한복판에서 목도하기엔 이질적인 광경에 행인들은 그들이 서 있는 빌딩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다. 빌딩 입구 앞에는 DH라는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다. 드래곤 홀딩스. 일반인들은 잘 몰라도 금융 쪽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일하면 누구나 아는 회사였다. 개인이 아닌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사업을 했고 불과 몇십 년 사이 눈에 띄는 성장을 해 여의도 한복판에 직접 빌딩을 세우고 입성한 신생 기업이었다. 신생이라고 해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건 드래곤 홀딩스가 지닌 자금력 때문이었다. 재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보다도 자금 유통이 원활했고 1금융권보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아 거래처 중에는 대기업들도 몇 끼어 있었다. 전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정 중 한 명이 보고하자 강도혁의 눈썹이 희미하게 일그러졌다. 언제부터? 좀 됐습니다. 답하는 장정의 얼굴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강도혁은 즉 혀를 내찼다. 드래곤 홀딩스 전무 강선혁. 그 자식 성격에 오래 기다렸다면 아마 지금쯤 자신의 집무실을 뒤집어 엎을 기세일 거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 직원들도 강도혁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들의 인사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강도혁이! 로비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고함에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의 중년 남자가 로비 한복판에 서 있었다. 누구였더라? 허름한 차림새의 남자를 상대할 일은 없었을 텐데. 성큼성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자를 지켜보다 곧 그가 누군지 기억해냈다.
얼마 전 파산한, 정확히는 드래곤 홀딩스에 흡수 합병된 숲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허세를 부리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다니던 놈이었기에 차림새가 너무 달라져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죽으라고 이 개새끼야! 강도역을 향하는 남자의 걸음이 빨라졌다. 그의 손에 들린 은색 물체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경비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그를 잡으려 했으나 거리가 너무 멀었다. 상무님! 최 실장이 얼른 강도역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러나 남자와 한 걸음 정도 거리가 남았을 때 강도역이 최 실장의 어깨를 잡고 옆으로 밀어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강도역의 복부를 향해 달려들었다. 슬쩍 몸을 옆으로 돌려 칼을 피한 강도역은 손날로 남자의 손목을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식칼이 바닥에 떨어져 대구르르 굴렀다. 누군가의 비명과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남자의 개성을 들으면서도 그의 팔을 잡아 뒤로 꺾어버린 강도역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상무님, 괜찮으십니까? 뒤늦게 달려온 경비원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남자를 양쪽에서 잡아 일으켜 세웠다. 강도역의 시선이 경비원들과 뒤에 선 장정들에게 향했다. 덩치에 맞지 않게 사색이 된 그들은 턱뼈가 도드라지도록 어금니를 꽉 악물었다. 조용히 처리해. 서늘한 한마디에 최 실장이 알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여 보였다. 최 실장이 장정들에게 눈짓하자 그들이 후다닥 남자를 끌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강도역은 엘리베이터에 올라 헝클어진 정장을 툭툭 털었다. 방금 전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담담했고 그만큼 차갑게 느껴졌다. 상무님! 상무실 비서들이 강도역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이기에 그들에게 가벼운 묵내만 하고 집무실 문을 열었다. 야, 이제 출근하는 거야? 완전 중역 출근이네. 아, 중역이 맞긴 한가? 그래도 너무 네 멋대로인 거 아니야? 강선혁이 집무실 소파에 삐딱하게 앉은 자세로 도역을 맞았다. 강산건설에 들러 백혜리 실장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강산건설? 거긴 왜? 강산건설을 언급하자 강선혁의 얼굴이 눈에 띄게 일그러졌다. 뭘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으나 무시했다. 지금 왜냐고 물으신 건가요? 살짝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강선혁이 발끈해서 주먹을 움켜쥐었다. 분명 지난주 프레젠테이션 때 여의도의 맨해튼화 사업 이야기를 나눈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알아 나도. 알긴 퍽이나. 아마 맨해튼이 뭔지도 모를 거라는데 자신의 손목을 걸 수 있었다.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있긴 했지만 그의 멍청함은 드래곤 홀딩스 직원이라면 누구나 질릴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보다 넌 별일 없어? 강선혁이 말을 돌리며 도역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마치 어딘가 칼에 찔린 곳이라도 있나 찾는 듯한 시선에 도역은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우연이 아니었던가 보다. 숲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를 부추긴 게 강선혁일 거다. 그래봤자 솜털 하나 건드리지 못해서 하찮을 정도지만. 별일이 없어서 유감이신 걸로 보입니다만. 아이, 그럴 리가 있어. 간만에 형님이 아우 걱정 좀 하겠다는데. 까칠한 새끼. 말과 달리 강선혁의 얼굴에 아쉬움이 잔뜩 피어났다. 아우라. 그거야말로 우스운 말이었다. 강선혁도 자신도 단 한 번도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물론 유전자상으로 그와 자신의 아버지가 같은 건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저 멍청한 인간을 전무 자리에 앉힌 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강만식 회장이었다.
볼일 끝났으면 돌아가시죠. 저는 전문인과 달리 바빠서요. 강선혁은 이름뿐인 전무였다. 실질적인 드래곤 홀딩스의 모든 업무는 강도역을 거쳐야지나 가능했다. 그 부분을 꼬집자 용기도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댔다. 씨발. 그놈의 모가지에는 철심을 박았나? 더럽게 꼿꼿하단 말이지. 강선혁이 욕을 내뱉으며 이죽댔지만 도혁은 그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 직원을 불렀다. 전무님 돌아가신다니 배웅하세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간다고 했어? 울컥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강선혁과 차가운 얼굴로 앉아 이미 자신의 업무를 시작한 강도혁의 사이에 낀 비서들은 이도 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최 실장. 결국 강도혁의 최 실장을 불렀다. 더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최 실장이 강선혁에게 다가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권했다. 씨! 내가 너 언제고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말 거야! 알아! 씨! 야, 이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어디서 족같은 새끼라니! 최 실장에게 반쯤 끌려 나가면서도 강선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집무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도혁은 낮게 숨을 몰아쉬었다. 적어도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있을 거라면 저 더러운 입부터 어떻게 했으면 싶었지만 그마저도 곧 생각을 접고 고개를 저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저 개차반 같은 새끼를 세상에 싸질러 놓은 강난식의 몫이었다. 노트북을 켜고 로그인 화면에 비밀번호를 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보통 회사에 들어오면 무음으로 해놓는데 로비에서 소란이 있는 바람에 깜빡했다. 액정을 확인해보니 발신자의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다. 오늘따라 사방에서 피곤하게 하는군. 그냥 무시할까 했으나 계속 안 받으면 결국 비서실로 연락을 하거나 회사로 쫓아올 걸 알기에 한숨을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얘, 너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소식이 빠르기도 했다. 그새 최 실장에게 연락해 자신의 안부를 물었던 모양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최 실장을 들볶는 게 그녀의 일과 중 하나였다. 엄마가 심장이 두근거려서 못 살겠어. 짐승 새끼들만 우글대는 곳에 너 혼자 보내놓고 하루하루 피가 말라. 그녀가 말하는 짐승 새끼가 누군지 알았지만 실수했다. 저 역시 그녀가 증언한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그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가 사람 좀 알아볼게. 가능한 빨리. 그러니까 귀찮네, 괜찮네 하지 말고 무조건 엄마 말 들어. 알았지? 도혁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녀 멋대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선혁이 이미 한바탕하고 간 후라 그녀와까지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아 마음대로 하시라고 답했더니 금세 목소리가 밝아졌다. 여느 때보다 소란스러운 오전이었다. 그러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은 하루이기도 했다. 적막한 경내에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에 맑은 소리만이 울렸다.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무영이 고개를 들었다. 발 너머 하얀 옷을 입은 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부르셨다 들었습니다. 무영은 답 대신 서류 봉투를 발 너머로 밀었다. 네가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좀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그들이 하는 일에 기한이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의뢰인이 일이 해결됐다 할 때까지가 기존 조건이었다. 그렇기에 오래 걸린다는 말에도 하얀 옷의 이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확인해 보거라. 무영의 말에 상대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드래곤 홀딩스 강도혁.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에 무영이 두 눈을 가늘게 떴다.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조용히 답하니까 이만 물러가 준비하겠노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 넘어 그가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무영은 물끄러미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오늘따라 묘하단 느낌이 들었지만 이 또한 흘러가는 일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